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 젊은이가 가족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25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유령처럼 느껴졌다. 내가 죽었다는 어머니의 차가운 선언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영원한 장례식으로 변했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쥔 채로 비를 맞으며 속으로 외쳤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날 밤 그는 가족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배신, 그리고 재탄생의 이야기였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다. 아버지 현우는 중소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매일 새벽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어머니 수연은 가정주부로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며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민주는 그들의 외동아들로 어릴 적부터 학업 성적과 예의 바른 태도로 부모를 기쁘게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놀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15살 무렵 그 감정은 명확해졌다. 남자아이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민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했다. 인터넷 포럼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며 이안을 얻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건 비밀이야.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대학에 입학한 후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그는 자유를 맛봤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태연은 그의 첫사랑이었다. 태연은 23살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긴 머리와 문신이 인상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처음 데이트는 한강 공원에서였다. 저녁 노을이 물결에 스며들 때 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너 괜찮아? 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두려움을 녹였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웠다. 민준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무게가 점점 커졌다. 태연은 말했다. 언젠가 내 가족에게 말해야 해. 숨기다간 우리 둘 다 아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23살 생일 파티에서 민준의 휴대폰에 태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해. 현우가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동성애자라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연은 울부짖으며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라고 외쳤다. 현우는 주먹을 쥐고 민준을 노려봤다. 내가 죽은 게 나을 거다. 우리에게는 내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민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찢었다. 거리로 나온 민준은 태연의 품에 안겼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태연이 속삭였지만 민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빌려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주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낮은 급여로 겨우 월세를 냈다. 태연의 음악 활동은 불안정했고 가끔 다툼이 생겼다. 너 아직도 가족 생각해? 태연이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25살이 되네. 태연과 민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균열도 생겼다. 태연은 해외 투어를 제안했다. 함께 가자. 새 출발이야. 민준은 망설였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해. 그는 홀로 집을 찾았다. 비가 내리는 그 밤. 문 앞에 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현우와 수연이 시골로 이사 갔다는 소식. 민주는 절망했다. 나 때문에.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그 후 민주는 태연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그는 치유를 시작했다. 현지 카페에서 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이 가득했다. 왜 나는 태어난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태연의 사랑이 그를 지탱했다. 너는 잘못된 게 없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제주에서의 한 해는 민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서울로 돌아왔고 프리랜서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28살. 태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민주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는 민주는 다시 한번 죽음을 마주했다. 태연의 장례는 그의 상처를 헤집었다. 그 후 민주는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상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LGBT 커뮤니티를 만났다. 너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 상담사의 말에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32살이 된 민주는 작가로 변신했다. 그의 첫 책 숨겨진 무지개는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 차별을 다루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 속에는 가족에 대한 편지도 실려 있었다. 엄마, 아빠,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출판 기념회에서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이 출간된 지 석 달 후 민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민준아, 내 책 봤어. 엄마야. 수연의 목소리는 늙고 떨렸다. 현우가 위중하다는 소식이었다.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민주는 망설였다. 이제 와서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비행기를 탔다.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침대에 누운 현우를 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다. 미안하다. 내가 죽었다고 한 게. 현우의 목소리가 끊겼다. 수연은 옆에서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민주는 손을 잡았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할게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말은 적었지만 공기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현우의 병세는 나빠졌다. 민주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과거를 돌아봤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 그리고 그 실망의 순간들. 아빠, 저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다. 수연은 전통에 따라 장례식을 치렀다.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제 모든 게 끝나지. 새로운 시작이야. 장례식 당일. 영정사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조의를 표했다.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상복을 입고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슬픔이 아닌 확신으로 빛났다. 엄마, 저 왔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아들이여. 그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민준을 안았다. 오냐.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조문객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속삭였다. 민준은 영정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빠, 봐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다. 부모에게 죽었다고 선언된 아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부활. 민준의 이야기는 전국을 울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는 언제나 가능해요. 그의 책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LGBT 운동에 힘을 보탰다. 33살이 된 민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이번에는 공공연한 관계였다. 파트너인 재미는 변호사로 그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수연은 가끔 방문하며 요리를 해주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민준의 삶은 더 이상 장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제였다. 매년 태연의 기일을 맞아 한강에서 꽃을 띄우는 의식. 아버지의 묘비에 꽃을 놓는 날들. 그는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때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민준의 여정은 계속됐다. 그의 두 번째 책 부활의 무지개는 가족 화해의 이야기를 다뤘다. 출간 파티에서 수연이 함께 섰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민준처럼 용기 있는 이들이 그 변화를 이끌었다. 어느 가을날, 민주는 제주도의 바다를 다시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 삶이 소중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멀리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잡은 채로 그들은 미래를 향해 걸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민준의 삶처럼 사랑과 용서는 영원히 이어진다. 부모에게 죽었다고 선언된 아들. 그는 자신의 장례식장 문을 열고 진짜로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세상에 영원한 빛을 남겼다. 민준의 어린 시절 회상은 장례식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다. 25살의 그는 이제 33살이 되었지만 그날의 비 내리는 밤이 생생했다. 태연과의 추억은 달콤 쌉싸름했다. 제주도에서 보낸 그 한 해, 바다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젊은이, 삶은 고통이지만 그 끝에 빛이 있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새겨졌다. 서울로 돌아온 후 디자인 회사에서의 일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태현의 빈자리는 컸다. 매일 밤 빈 침대 옆에서 민준은 울었다. 왜 나만 남았을까? 친구 지은이 그를 LGBT 모임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 모임 리더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엔 떨렸지만 청중의 공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책 쓰기는 우연이었다. 지은이 출판사에서 일하던 그녀가 민준의 일기를 봤다. 이거 책으로 내자. 민준은 망설였다. 누가 읽을까? 나 같은 사람은. 하지만 지은의 열정에 밀려 그는 썼다. 숨겨진 무지개는 그의 고백서였다. 가족의 배신, 태연의 사랑, 제주의 치유. 출간 전 그는 원고를 읽으며 울었다. 이게 나의 진실이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민준의 삶을 바꿨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토크쇼에서 그는 말했다. 한국에서 LGBT는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빛을 켜고 있어요.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 말들은 민준의 상처를 보듬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그 모든 여정의 절정이었다. 수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었다. 내 책 읽고 후회했어. 민준은 울음이 터졌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그는 즉시 시골로 갔다. 현우의 병실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집을 나간 후 우리는 텅 빈 집에 살았어. 내가 없으니 죽은 기분이었지. 민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현우와 대화는 어색했지만 점점 깊어졌다. 아빠,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그 말에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수연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 울었다. 민준아, 내가 태연이를 사랑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현우의 마지막 날, 가족은 함께 있었다. 민준아, 강하게 살아라. 현우의 손이 차가워졌다. 장례 준비 중, 수연은 말했다.
내가 오지 않으면. 이 장례는 의미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순간을 준비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장례식 후, 민주는 수연과 함께 살았다. 어머니의 집은 이제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너도 그래. 재민과의 만남은 도서관에서였다. 변호사인 그는 민준의 책을 읽고 접근했다. 당신의 용기가 제게 영감을 줬어요. 그들의 데이트는 느긋했다. 한강 산책, 카페 대화. 재민은 말했다. 숨기지 말고 사랑하자. 민준은 행복을 느꼈다. 민준의 활동은 확대됐다. 학교에서 강연, 워크숍.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 퍼졌다. 태연의 길. 그는 제주로 갔다. 재민과 함께 바다에 꽃을 띄웠다. 태연아, 나 행복해. 두 번째 책은 화해의 이야기였다. 수연이 서문에 썼다. 내 아들을 용서받지 못한 건 나였어. 출간 파티는 감동적이었다. 민주는 무대에서 말했다. 가족은 때론 상처지만 치유의 시작이기도 해요. 민준의 삶은 이제 안정됐다. 34살. 그는 재민과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는 책과 그림으로 가득했다. 아침마다 재민이 커피를 타주고 민준이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적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뭐야? 재민의 물음에 민준은 웃었다. 용서의 힘. 수연은 주말마다 왔다. 그녀는 재민을 사위라고 불렀다. 민준아,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니의 변화는 민준에게 기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LGBT 단체에 기부도 했다. 내 덕분이야.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돌아왔다. 23살의 그 밤. 집을 나설 때의 고통. 민주는 일기에 썼다.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 태연의 사진을 보며 그는 감사했다. 너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였다. 감독이 민준의 이야기를 영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촬영 중 그는 제주를 다시 찾았다. 바다 앞에서 그는 카메라에 말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재민은 옆에서 손을 잡았다. 다큐멘터리는 히트쳤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민준은 연설했다. 이 영상은 나뿐 아니라 모든 숨겨진 목소리를 위한 거예요. 청중의 박수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한 해 후, 민준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사적인 의식을 가졌다. 수연이 증인이었다. 축복해. 그녀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삶의 여정은 계속됐다. 민준은 멘토가 됐다. 젊은 LGBT 청년들에게 조언했다. 가족이 안 받아주면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요. 그의 말은 희망이었다. 어느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민준과 재민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도 함께할까? 재민의 물음에 민준은 대답했다. 영원히. 민준의 책이 재출간되면서 그는 전국 순회 강연을 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눴다. 내 가족은 나를 죽였다고 했지만 나는 살아서 증명했어요.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소년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용기 주세요. 민주는 그를 안았다. 너는 강해. 믿어. 재민과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여행을 다녔다. 일본의 벚꽃 축제, 태국 해변. 이게 자유야, 재민이 말했다. 민주는 동의했다. 그리고 사랑.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나이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민주는 매주 병원을 동행했다. 엄마, 내가 돌봐줄게. 수연은 웃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가 봤으면 기뻤을 텐데. 현우의 길. 그들은 묘지를 찾았다. 민주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모든 게 좋아요.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춤췄다. LGBT 운동은 활발해졌다. 민주는 단체이사로 선출됐다. 변화는 우리 손에. 회의에서 그는 전략을 세웠다. 법 개정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민주는 세 번째 책을 구상했다. 시간의 무지개, 시간 속 변화. 시간이 모든 걸 고쳐주진 않아. 하지만 우리를 바꿔. 촬영 중 다큐멘터리 속담 장면. 민주는 집문 앞을 재현했다. 그날,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감독은 감동했다. 완벽해. 상 받는 날, 재민이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식 후,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재민의 말에 민주는 고마웠다. 함께라면 가능해. 젊은이 상담소에서 민주는 매일 만났다.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마. 그의 조언은 구원이었다. 봄날, 공원 벤치. 민주는 책을 읽었다. 재민이 다가와 키스했다. 사랑의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민준의 일상은 바빠졌다. 강연, 상담, 글쓰기. 하지만 그는 피곤함 속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이게 나의 사명. 재민에게 말했다. 재민은 웃었다. 휴식도 필요해. 여름 휴가. 그들은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에서 민주는 추억을 떠올렸다. 태연과도 이런 곳 왔었어. 재민은 이해했다. 그의 일부가 너 안에 있어.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다. 그녀는 요리교실에 다녔다. 민준아, 내 친구들 초대할까?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웠다. 세 번째 책 집필 중, 민주는 블록에 부딪혔다. 과거를 어떻게 마무지? 재민이 도왔다. 진심으로써. 출간 전, 수연이 원고를 읽었다. 아름다워. 그녀의 말에 민주는 안도했다. 순회 강연 중,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차가 미끄러져 민주는 다쳤다. 병원에서 재민이 지켰다. 괜찮아. 민주는 웃었다. 항상 그래. 회복 후, 그는 더 강해졌다. 고통은 선물이야. 단체 활동으로 법 개정 청원에 서명했다. 평등을 위해 민준의 목소리는 커졌다.
입양 과정은 길었다. 상담, 서류. 우리가 좋은 부모 될 수 있을까? 재민의 걱정에 민주는 사랑만 있으면 돼. 아이를 맞이한 날. 5살 소년 민호. 아빠, 그의 부름에 민주는 울었다. 가족 생활은 새로웠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수연이 할머니가 됐다. 손주가 생겼네. 민주는 민호에게 말했다. 너는 특별해. 항상 자신을 사랑해. 시간이 흘러. 민주는 40살이 됐다. 그의 책은 교과서에 실렸다. 역사적 인물. 강연에서 그는 말했다. 내 삶은 장례식에서 시작됐지만 축제로 끝나. 재민과 민호와 함께 그들은 행복했다. 40살 민준의 삶은 성숙했다. 민호는 10살이 됐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아빠, 왜 두 아빠가 있냐고 물어봐. 민호의 말에 민주는 설명했다. 사랑은 여러 형태야. 수연은 이제 70이 넘었다. 그녀는 자서전을 썼다. 늦은 깨달음. 민준 덕분에 나는 변했어. 민준의 4번째 책은 교육서였다. 무지개를 가르치다. 학교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출간 파티. 민호가 그림을 그려줬다. 무지개 가족. 단체는 성장했다. 민주는 회장됐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여행 중. 유럽으로. 파리에서 재민과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왔다. 민준 아저씨. 책 봤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민준을 감동시켰다. 과거 회상. 25의 비. 그때 죽지 않아 다행이야. 태현의 묘지 방문. 너의 사랑이 나를 살렸어. 현우의 길. 민호와 함께. 할아버지. 안녕. 민준의 강연은 국제적. UN 포럼. 한국의 변화. 집에서. 재민과 대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아. 민호의 졸업식. 자랑스러워 민준의 말. 삶은 계속. 사랑은 영원. 민준은 이제 유명인. TV 다큐. 팟캐스트. 당신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팬들의 말. 민호는 15살. 사춘기 고민. 아빠, 나도. 동성애자일까 봐 민주는 안심시켰다. 무엇이든 사랑해. 재민은 법률사무소 운영. LGBT 권리 변호. 함께 싸우자. 수연의 자서전 베스트셀러. 인터뷰. 늦었지만 용서받았어. 민준의 5번째 책 영원한 증명. 장례식 이후 삶. 글쓰기 워크숍. 젊은 작가들. 너희 이야기 들려줘. 여름 캠프. LGBT 청소년. 여기서 자유로워져. 민준의 건강 체크. 괜찮아. 재민의 걱정. 항상. 가족 여행. 제주. 민호가 바다에서 놀았다. 최고야. 강연 후. 팬미팅. 고마워요. 눈물.
집에서 책 읽기 시간. 민호의 질문. 아빠, 행복의 비밀은 사랑과 용기, 시간의 흐름, 변화의 증인. 50년 민준. 은퇴 생각. 이제 민호 차례야. 민호 대학 입학. 디자인 전공. 아빠처럼. 재민과 은퇴 여행. 아시아 순회. 추억 만들자. 수연의 마지막 해. 병상. 민준아, 고마워. 그녀의 미소. 장례식. 민준은 문 열었다. 엄마, 살아있어요. 가족의 전통. 민준의 회고록. 부활의 여정. 삶은 재탄생. 강연 마지막.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너희 거야. 민호의 결혼. 아빠, 축복해. 재민과 노년. 손잡고 공원. 행복했어. 민준의 마지막 글. 나는 증명했다. 사랑은 산다.